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국 했죠. 오늘은 미국 혁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미국 혁명은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 그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어떻게 전쟁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절대왕정, 소수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다수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자, 유명한 나라로 우리가 영국, 미국, 프랑스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공부를 했죠. 오늘은 미국 혁명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민혁명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독립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미국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얘기는 어디로까지 넘어가게 되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절대왕정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지문국가가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넘어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영국 사회에서 약간 차별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맨손으로 와가지고 새롭게 이 땅을 개척해가지고 일구어 나갔던 거예요. 물론 여기 아무 사람도 안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죠. 신학로 개척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유럽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인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땅에 와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 혁명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인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커다란 나라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큰 나라가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건너올 수 있는 유럽이랑 가까운 대서양 연안, 미국으로 치면 동해안이겠죠. 자, 이쪽에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기를 보면은 별도 있고 막 줄도 있고, 그런데 이 빨간 색깔, 하얀 색깔 줄이 총 다 세보면은 13개예요. 이 13개가 바로 미국을 처음에 시작한 13개의 식민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영국인이죠. 아직은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북아메리카 이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나름의 의회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자유와 자치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에 대해서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에 있는 영국 본토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거나 개입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름의 식민지 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삶을 굴려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자, 당시 식민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영국 식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프랑스 식민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랑 영국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이것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이 영국 식민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 그래 니들 잘 살고 있다고? 그래 거기서 너희들끼리 잘 살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식민지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게 됩니다. 세금을 왕창 때리는 무슨 정책?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돼서 영국 정부가 돈을 버는데 영국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국 정부에서는 많은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있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금. 첫째, 인지세 같은 세금이 있네요. 자, 인지세. 인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일종의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지는 신문, 팜플렛, 공문서 같이 출판물에 붙이는 일종의 스티커, 우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문, 팜플렛, 공문서, 하여간 종이로 된 거, 뭔가 글이 써 있는 거, 출판하는 것들에 전부 다 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붙일 때마다 뭐 내야 되는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세금으로서 어디로 가게 된다?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 바다 건너에 아메리카 대륙이 삶을 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모든 출판물에 인지를 붙이는데 그 인지를 붙이는 그 세금을 누구를 위한 거다? 영국 본토의 영국 정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영국은 설탕, 커피, 와인, 차, 마시는 차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다가 세금을 붙이게 됩니다. 영국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식민지 영국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야, 너네 왜 영국 정부의 그런 문제를 바다 건너에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냐?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왜 니들이 세금을 걷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우리 대표가 너네 영국 의회에 참가했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영국 의회에서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세, 세금을 걷는 것이냐?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식민지 의회, 식민지 사람들의 대표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봐요. 지난 시간에 권리장전했지, 영국에서.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영국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왕한테 인정받잖아요. 메리 2세랑 윌리엄 3세한테 의회, 영국의 시민과 젠트리가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받잖아요. 무슨 권리를 인정받아요? 권리장전 제4조. 의회 승인 없이 왕이 함부로 세금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거두려면 반드시 의회,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뭐다? 너네 영국 정부, 영국 의회, 영국 땅에서는 니들 왕이 너네 세금 거둘 때 대표가 동의 안 하면 세금 못 걷게 권리장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사람들의 대표한테는 물어본 적 있냐? 영국 의회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하면 되냐? 안 된다. 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가. 재밌죠? 자, 결국에 영국 의회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영어로는 보스턴 티 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인디언으로 분장한 아메리카 대륙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배에 실려있는 영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차, 마시는 티, 이것들을 박스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국 의회의 어떠한 세금 정책, 영국 의회의 아메리카 대표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여기서라도 만약에 아메리카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걸 선택합니다. 야, 이거 아메리카 대륙 이 자식들 안 되겠구만. 더 세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스턴 항구를 봉쇄를 하고요. 더욱더 강력한 법들을 제정을 해서 식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정했던 강력한 법을 이른바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해요.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이해를 도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정부의 임원들은 영국 정부가 임명을 한다. 영국인이 식민지에서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도 아메리카 대륙의 재판이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와서 재판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 군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집을 숙소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러한 법률들을 영국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고 느껴졌겠죠. 자, 결국에 이러한 영국 의회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압박,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영국 본국의 의회와 정부가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결국에 식민지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첫 번째 회의라고 해서 1차 대륙 회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영국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와, 우리 독립하자, 영국이랑 미친듯이 싸우자, 영국을 다 몰아내자, 이거는 아니었어요.
자기네 본국이랑 이 사람들도 결국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막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이게 되니까 영국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군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압박하면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영국의 군인들과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맞붙게 돼요. 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군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국 군대가 막 몰려와요. 영국 군대가. 이 사람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성하냐? 민병대를 결성을 합니다. 민병대. 일반 백성이 병사가 되는, 국민이 병사가 되는 그런 부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국 군은 장군인가 봐요. 다 말을 타고 있고 유니폼도 빨강 색깔 위에다가 하얀 색깔 바지를 입어가지고 쫙 맞춰 입었네요. 줄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완전 정juk 군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식민지 민병대는 어때요? 아메리카 사람들. 그냥 뭐 총도 막 그냥 위로 든 놈도 있고 뭐 앞으로 든 놈 뭐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요. 옷도 제각각, 총도 제각각. 뭐 줄도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 영국 정부랑 의회에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영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동네를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뭉쳐가지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 군대와 미국 식민지에 살고 있는 민병대끼리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미국의 스타트예요. 자, 미국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총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단순히 뭐 내 무기다 이게 아니라 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권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의 헌법에 보게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개인의 권리는 절대 침해될 수 없다. 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헌법에서는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장하냐?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 자체가 이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자기의 총을 들고 자기를 억압하는 영국군이랑 싸우는 데서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의 뿌리가 자기의 총기를 소유하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기 소유에 대해서 엄청난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우리 정서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민병대랑 영국군이 싸우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고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모였어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2차 대륙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대륙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진짜 확실하게 싸우자.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선언문, 그 유명한 문서를 발표하게 되지요. 독립선언문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였으며 거기에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사람들, 즉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멋지지 않나요? 1776년에 이러한 문서를 미국인들이 만듭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권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모든 인간 평등하다.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인과 바다 건너 대서양 영국 본토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나랑 바다 건너 영국에 있는 영국 왕이랑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권리를 주었대요. 창조주 누구예요? 신이에요. 가시예요. 하늘이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권리는 누가 줬다? 하늘이 주었다.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바다 건너 영국의 의회라고 할지라도, 바다 건너 영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메리카 내륙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사람들의 권리는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같은 것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대요? 정부를 만들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를 만든 국민들, 정부를 국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대요? 국민의 동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훼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지금 영국 정부, 영국 의회는 우리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새롭게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권이죠. 진짜 재밌는 거 보면. 만약에 아메리카 정부, 미국 정부가 나중에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국민을 위해서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미국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기들이 스타트할 때. 새로운 나라를 스타트할 때 그 나라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권, 신수설, 절대 왕정 이런 거 얘기하던 사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만큼 역사가 어떻게 보면 나아온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우세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인 조지 워싱턴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미국의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돈에도 들어가요.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 미국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도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자, 미국이 세 번째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또 워낙 훌륭한 인물이고 존경받으니까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세 번째 대통령을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자기가 의지를 보이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정치를 떠납니다. 은퇴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면 그거는 우리 미국의 역사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 개인이 어떠한 소수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스타트하면서 여기서 나의 권력이 이렇게까지 강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진짜 재밌는 게 미국은 헌법에 대통령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딱 두 번까지만 하고 물러납니다. 그게 약간 요즘 말로 따지면 국룰 같은 거예요. 왜? 조지 워싱턴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지 워싱턴이 활약을 하고요. 영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조금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역전하게 되고요. 결국에 전쟁에서 밀린 영국이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독립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나라를 세웠고요.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만듭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그 헌법의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미국은 연방제 헌법, 연방제 국가를 채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연방이라고 하는 건 작은 나라들이 하나로 모여서 큰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13개의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 13개의 식민지가 각각의 나라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 그리고 그 각각의 작은 나라는 웬만한 거는 자기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요. 이 13개가 하나로 뭉쳐서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각각의 정부를 두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의
내용을 자기들의 어떠한 삶을 자기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은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하겠다. 영국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게 권력이 몰리는 거를 굉장히 견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개의 식민지 각각 13개에 살고 있는 이 식민지 사람들, 이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같은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중앙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보면은 주마다 법도 다르고 주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랑은 다르게.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은 연방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한 연방제를 채택을 했다. 두 번째, 헌법에 박아 넣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을 반영을 했고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리하는 삼권 분립 역시 헌법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헌법의 특징을 미루어 보건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미국을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다. 세계 최초의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혁명은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민혁명을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시민혁명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이 엄격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 그러지 마.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을 시작했고요. 상징적 사건, 보스턴 차 사건 기억이 날 겁니다. 이후에 민병대와 영국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됐고요. 전쟁을 하니까 돌아올 수 없다. 우리 이젠 진짜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워싱턴의 활약과 여러 나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독립에 성공하게 되고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서 미국이 자리 잡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친구들.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